최근 엘바프에서는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와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검은색 로브를 쓴 자는 샹크스와 달리 옆모습에 상처가 보이지 않으며 양쪽 팔이 있는 것처럼 묘사된 걸로 보아 이 자는 샹크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드래곤이 신의 계사단을 소개할 당시 샹크스와 실루엣이 비슷했다는 점,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검이 신의 계사단 그리고 엘바프에 등장한 자처럼 비슷한 형태인 점, 이 자들이 오로성이 등장했을 당시 문양으로 등장한 걸로 보아 이 자들은 신의 기사단이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이들의 능력입니다. 1135화 속 이 여성은 엘바프의 문지기를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어떤 공격을 했는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여성의 공격과 동시에 거인이 처음 등장할 때와 달리 붕대가 생겼다는 점, 여성의 얼굴에 붕대가 감싸져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여성은 붕대 관련 열매를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드래곤이 신의 계사단에 대해 언급할 당시 배경은 악마의 열매 문양에서 나오는 문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로우가 처음 악마의 열매를 먹을 때, 칼리파와 카쿠가 처음 악마의 열매를 먹을 때 이와 같은 문양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즉 신의 기사단은 모두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빅맘 해적단입니다. 전 사황 빅맘 샬롯 링링이 이끄는 해적단 빅맘 해적단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디저트와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컨셉은 빅맘 해적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이후 등장한 사왕 백수 카이도가 이끄는 해적단 백수 해적단에게도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백수 해적단은 백수 해적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은 500명 이상의 동물계 능력자 군단이었으며 간부들은 모두 능력이 공룡 같은 고대 생물 능력자였죠. 사실 그 전까지 루피 일당의 상대들은 이렇게까지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루피 일당이 상대했던 CP9 중 핵심 인물 루치, 카쿠, 제브라는 모두 동물계 능력자였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크게 연관이 없는 열매 혹은 비능력자였으며 또한 도플라밍고 해적단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심지어 제각각이었습니다. 참고로 싹둑싹둑 열매, 무기무기 열매 등 같은 평행이론인 알라바스트 편과의 대칭을 위했던 걸로 보이죠. 다시 돌아와 빅맘 해적단 이후 등장한 상대들은 능력 아이덴티티가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오로성 역시 아이덴티티가 확실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계 전설 속 요괴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분명한 건 예전과 달리 오다스는 악마의 열매를 통해 각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전부 악마의 능력자로 추정되는 신의 기사단 역시 비슷한 컨셉의 능력을 가졌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성의 능력은 붕대 관련 능력으로 추정됩니다. 즉 신의 기사단은 붕대 관련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능력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의 기사단 능력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요? 저는 해외 공포영화 속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핫벨리 편에서 신의 기사단이 등장했을 당시 신의 기사단에는 공포영화 속 자주 나오는 지옥의 사자와 같은 형태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해외 공포영화 속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붕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 여성처럼 말이죠. 즉 신의 기사단의 능력은 해외 공포영화 속 괴물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환수종 미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혹자들은 모델 가상의 캐릭터인 미라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에 의하면 악마의 열매는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등 소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으며 실제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악마의 열매는 과학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환수종 불사조를 모델로 쇠쇠열매 모델 환수종 불사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 열매 모델 환수종 미라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자는 샹크스는 아닙니다. 샹크스의 클론 혹은 샹크스의 쌍둥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샹크스의 쌍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샹크스에게는 쌍둥이 떡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1096화 속 샹크스의 아빠 피거랜드 갈링은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을 하며 말합니다. 보고 있어 어린애들아. 당시에는 이 대사는 같은 신의 기사단 멤버에게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 2명설이 대두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로즈 해적단이 갓벨리에서 입수한 보물상자에 샹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샹크스는 갓벨리 사건 당시 갓벨리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링이 한 보고 있어라 어린애가 아닌 어린애들이라는 복수명사는 갈링의 아들이 2명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한 허회옥자 팔걸이 부분에는 똑같은 생김새의 사자 모형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은 사자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더스는 신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실례로 고대 병기의 이름도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이름이며, 니카 역시 태양의 신이자 원숭이인 하누만에서 따온 걸로 보이죠. 그런데 로마의 전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된 곳은 피거랜드의 앞글자 피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즉,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건 역시 쌍둥이라는 떡밥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샹크스의 쌍둥이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쌍둥이 신화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는 늑대 스콜과 하티로, 신화 속 스콜은 태양을, 하티는 달을 쫓았다고 하죠. 그런데 티치는 달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쌍둥이 중 한 명 샹크스는 달과 연관되어 있는 티치를 쫓고 있습니다.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 속 달을 쫓던 쌍둥이 하티처럼 말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세계 정부의 수와 샹크스의 쌍둥이는 스콜처럼 태양을 쫓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태양의 신 니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샹크스의 쌍둥이가 오로성에게 말한 해적은 루피일 확률이 높겠죠. 즉, 샹크스의 쌍둥이는 늑대 스콜을 상징하는 걸로 봐. 앞선 공포영화 캐릭터 떡밥을 생각해본다면 이자의 능력은 미라처럼 공포영화의 괴물 중 늑대 인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자의 열매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환수정 웨어울프로 달을 보면 더 강해지는 설정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사실 저는 드래곤이 천룡이를 압박하면 신의 계사단이 움직일 거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며, 현재 혁명군이 천룡이를 압박하고 있는 지금 본격적으로 신의 계사단이 움직일 것이며, 천룡이를 압박하는 혁명군과 신의 계사단의 전쟁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드래곤과 샹크스 쌍둥이의 대결이 나올 거로 예상했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계사단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밀짚 모자 일당과 대결을 펼칠 상대들처럼 말이죠. 게다가 신의 계사단 실루엣을 보면 인원이 약 9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 역시 9명이죠. 분명한 건 엘바프의 신의 계사단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진 신의 계사단 누구라도 엘바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태양을 쫓는 샹크스의 쌍둥이는 태양의 신 니카 루피와의 대결 플래그도 있죠. 더 나아가 현재 루피 일행은 서쪽 마을에서 연애를 벌이고 있으며, 샹크스의 쌍둥이는 서쪽 마을 부근에 등장한 상태이죠. 즉, 샹크스의 쌍둥이와 루피의 대결과 함께 신의 계사단과 밀짚 모자 일당의 대결이 엘바프에서 함께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설에 힘을 더 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검은 수염의 적단과 붉은 머리의 적단의 대결 때문입니다. 티치와 루피의 대결 떡밥 못지않게 샹크스와 티치 역시 대결 떡밥 역시 존재합니다. 실제 샹크스는 계속해서 티치를 쫓고 있으며 각 해적단의 선원들까지도 대결 플래그가 잡혀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분명한 건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밀짚 모자의 적단과도 대결 플래그가 잡혀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은 수염의 적단과 밀짚 모자의 적단의 대결에서 가장 확실한 매치는 루피 티치와 함께 각 해적단의 저격수 바노고 대 우솝인데, 바노고와 우솝의 대결은 야솝을 쓰러뜨린 바노고와 야솝의 복수를 하는 우솝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대결 요소가 될 겁니다. 즉, 검은 수염의 적단이 붉은 머리의 적단을 이기고 밀짚 모자의 적단을 상대해야 할 텐데, 그런데 최종막에 돌입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검은 수염의 적단이 사왕 붉은 머리의 적단도 상대하고 사왕 밀짚 모자의 적단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회복이 빠르다고 해도 연속으로 2명의 사왕은 쉽지 않죠. 다만 밀짚 모자의 적단과 신의 계사단 대결이 나온다면 지쳐있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밀짚 모자의 적단과 검은 수염의 적단의 대결이 나오면 확실한 밸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도대체 드래곤은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지용이 형도 용의 해 끝내기 전에 노래 하나 냈는데 용의 해도 제대로 등장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